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동부구치소가 코로나 지옥으로 변해서 아비규환의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11월 27일 날 첫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직원이었는데요. 이 직원은 이제 그 고등학생의,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딴 데서 올마와 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전염이 된 사람입니다. 예. 이 첫 확진자가 27일 날 발병하고 그 다음에 29일, 그러니까 12월 29일 한 달 만에, 30일이죠. 참 오늘 30일이니까 한 달 만에 7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총 2,400명의 수용자와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2,400명 중에 792면 30% 육박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제 곧 50%를 넘길 것이다. 1,200명을 넘길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금 청송으로 지금 옮기고는 있는데 워낙에 여러 가지의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허점들 그리고 워낙에 이 제대로 무엇인가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0%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1,200명까지 나온다는 그러다 전망입니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이 그 창문으로 뭐 이렇게 수건도 흔들고 또 글을 써갖고 살려주세요. 또 뭐 서신 이런 것도 다 차단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인권조차도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내부 수용 시설도 엄청나게 지금 밀집돼 가지고 과다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되도록 방치가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교정 당국이 사실은 법무부 관할이잖아요. 교정본부가 법무부 관할.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가 지금 이 추미애 장관으로서 뭐에만 열중하죠?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괴롭히기. 여기에만 1년 동안 열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역대 장관들의 한 10배는 추미애 장관이 이 언론 노출도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거의 다 이 노출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이 그 교정일 이런 것들은 가서 3배 받고 3배 돈 주는 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미애가 법무부에서 그렇게 교정 시설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를 지금 따져봤더니 추미애는 그거 다 방역 당국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네.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기자들이 딱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지금 하셨길래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이거는 서울시 지자체하고 방역 당국 수도권 그 질병센터 여기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참 법무장관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윤석열 죽이기에 골몰한 그런 정력의 100분의 1만 여기다 신경을 써서도 그런 상황이 안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진짜요. 교수님 말씀처럼. 아니 교도소를 언론도 뭐 접근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죠. 아니 방역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시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법무부 교정본부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막을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서울시 잘못이다, 뭐 송파구청 잘못이다, 방역당국 잘못이다, 질병관리청에다 떠넘기고 그런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총책임자가 어쨌든 책임자가 자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게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끝까지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사후 처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답변이죠. 당연하죠. 근데 가서 직원들 격리하고 돌아서고 왔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야만 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사망자가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수용자에게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그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서 구치소에 간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들의 어떤 안전,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방역을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이 죽은 그런 그 시설에 대해서 책임자는 내 책임 아니다 그러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가버렸다. 이건 야만국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사실 이 문제는 추미애하고 교정본부라든가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한 문책은 말할 것 없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지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건 직무태만 직무유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재소자더라도 인권이 그렇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방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토업이 상당히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일면에 그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사진에 동부구치소에서 이 재소자가 이 종이를 한 장 이제 들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한 방에 8명이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2m 이상 뭐 뛰어라. 절대 밀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뭐 엄중한 그런 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무증상이긴 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은 한 방에 10명, 한 방에 8명씩 촘촘하게 지금 다 밀집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설이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은 거기 이 동부구치소가 뚫렸잖아요. 지금 예. 코로나19에. 이 상황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깜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 가족들이 가서 면회 좀 해달라. 지금 약을 갖고 왔다. 약을 전달해달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라도 알려달라. 이 모든 것들을 법에 의해서 이건 뭐든지 다 안 된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는데 800명,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왔다면 지금은 엄중한 시기고 비상의 시기거든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가족들을 안심시켜야 될 교정당국이 자화자찬만 하고 격려하고 돌아가는 그런 법무부 장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도대체 어떤 이 느낌이겠습니까?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도 뭐 예산 핑계로 마스크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K방역 홍보에는 수천억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그런 타령을 했고 또 하나는 이 교도소 대량 확진은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또 남미 그런 교도소에서도 몇천 명씩이 나왔다는 게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 교도소에서 뭐 800명 이런 대량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변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총리가 사과는 했대요. 뭐 사과하면 뭐예요? 아니 총리만 사과하면 총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8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칸소주의 그 교도소가 한 9,000명 정도 확진자가 드러났고요. 또 캔사스의 이 주에서도 약 한 5,100명의 이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어떤 국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요. 교도소 내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구치소나 교도소, 교정시설이야말로 산밀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밀접, 밀폐, 밀집.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그 상징화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된다. 특단의 방역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무부는 추미애는 뭘 했죠? 9월 국정감사 이전에 윤석열을 면박을 줘서 쫓아내야 된다. 아주 가열차게 이 왕따시키고 막 욕하고 뭐 비판하고 이 국정감사에 안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쿠폰 발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0일 날 이렇게 얘기했던 때예요.
자, 이제 곧 끝난다. 우리야말로 잘했다. 긴 터널이 끝난다고. 이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먼 나라 얘기지라고 방심했던 거예요. 근데 뭐 정총리가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지금 오늘 만약에 개각을 한다면 너 이거 잘못했어. 추미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직원들까지 추가 확진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12월 5일에서 14일 이때가 제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단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죠. 그때 뭐 했습니까? 윤석열 징계한다 뭐 이 직무정지한다 이 난리법석을 치고 여기는 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면요. 자기 복도에 그 꽃 있죠. 자기 지지자들이 보는 꽃 보면서 흐뭇해하는 표정을 자기 SNS에 올리는 그때 바로 이 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데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이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젠가 또 수보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매일 1000명 정도 나온다. 오늘 또 1050명이 나왔죠. 네, 1050명. 미국은 하루에 23만 명씩 나오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정말 황당 발언도 이런 황당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1000명이 적습니까? 대만이나 이런데 하다못해 베트남 같은 데도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대만은 확진자 0이 한 수개월째 됐었고요. 지금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진자 제로였어요. 안 몇 되는 개월 나라하고 왜 비교를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인권 뭐 변호사 맞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도 사실은 10사람의 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40명이 사실 사망자가 나온 건 최다 인원이에요. 지금 하루에 40명이. 40명씩 그 40명씩 나오는 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40명을 잃은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 투명 인간이야? 우리 이 돌아가신 분들은 대통령이 안중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4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그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입니까?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더욱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은 뭐 서울 동부구치소만 다뤘습니다만은 지금 요양병원 상황은 정말 목불인견의 지경인 것 같아요. 어제도 TV조선인가에서 어느 요양병원에 치료과장 의사하고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야, 이렇게까지 정부가 완전 코호트 격리해갖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알아서 버텨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뭐 이런 상황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의 유람선 그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일본 정부를 사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근데 지금 요양병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와 그러니까 뭐 유람선과 다른 건 지금 요양병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에는 관리를 했어요. 거기가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지켜봤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증 환자의 병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특별히 더 무슨 어떤 그런 그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지금 방역 당국의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만든 것, 그리고 사실은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요양병원 아닙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끼리 밀접해서 한 공간에서 노인들이 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가 뭐 자자천할 때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 데서부터 방역의 첫 번째 그 단추가 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역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실기한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백신을 들여와서 맞히는 거 외에 이 코로나를 잡을 방법은 지금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그 회사의 CEO 최고 경영자하고 통화까지 하면서 뭐 2천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 국민들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야 지금 맞을 정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뭐 2월부터 들어온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앞장서서
접종이 시작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이 계약을 체결했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더나도 아직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모더나 회장이 CEO가 이제 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백신이야말로 독감 백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독감 백신 얘기를 하면서 2개월 이내로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0월부터. 예.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없다. 즉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대상자들, 이 접종 대상자들의 60%를 단기간 내에 함께 맞춰야지만 면역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2월 달부터 맞출 수 있다. 좋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몇 명을 맞추냐는 거예요. 전 국민. 우리가 보통 지금 5,100만 명이니까 약 4천만 명 가까이 맞추면은 동시에 몇 개월, 수개월 이내로 맞추면 집단 면역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찔끔 몇백만 명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반기가 빨라야 7월 달입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그럼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독감 백신도 2개월인데 지금 정부에서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2월 달에 정확하게 아스트라제네카냐 아니냐.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아직 임상 3상 안 됐어요. FDA 승인 안 받았으니까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외하고 FDA가 승인한 건 화이자와 모더나 뿐입니다. 그럼 화이자 1,000만 명분을 했다고 하지만 화이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2분기 이후다. 3분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 가을에나 들어오는 거예요. 3분기. 그리고 모더나가 2분기라고는 얘기해요. 지금 오늘 회장 CEO도 2분기에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2분기도 사실 3, 4, 5이면 2월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2월 달이 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2월 달이 왜 급하냐면 보세요. 12월 달부터 지금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30개국이 연말에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12, 1, 2. 그러니까 1분기에 어느 정도의 이 면역을 즉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한 분기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근데 다 좋습니다. 2월 달에 시작해서 3, 4까지 최소한 3, 4, 5까지 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확보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2월 달부터 맞출게. 그리고 하반기에도 늦지 않아. 이렇게 답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은 2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2월부터 이 백신이 들여온다 했는데 정세균 총리라든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 도입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많아서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일단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2월부터 얼마의 양이 들어오고 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맞춘다든가 그런 뭔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까요? 그런 건 없이 홍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경 본부장 얘기가 가장 지금 믿을 만하죠. 뭐냐면 아직 불확실하다. 왜 2월 달 맞추는 게 아직 불확실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모더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4대 그 백신을 얘기하면 화이자, 모더나는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건 지금 그래서 맞추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한테 맞춘 게 모더나입니다. 예, 모더나가 화이자, 모더나는 이거는 가능한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아직 3상 임상이 1상, 2상, 3상 실험인데 3상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FDA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FDA 승인을 받아야만 우리 식약청도 사실은 그 FDA 조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통과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는요. 화이자는 3분기예요. 모더나는 지금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2분기라고 구두는 얘기하고 있으나 계약을 완료하고 그 입도 선매가 돼야 그게 오는 것이지 현재 단계에서는 2분기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것은 뭐 FDA 거기도 통과도 안 했지만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거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국제적으로도 과연 이 코백스 프로젝트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돈이 많이 없어서 그 선진국들 간의 백신 다툼을 제대로 못하는 국가만 따로 모아서 공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예. 이 기구에 미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이 국가들은 입도 선매를 그냥 해버렸어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보니까 5월 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모더나를 5월 달에 벌써 입도 선매를 뭐 1억 도스분, 그러니까 5천만 명분을 뭐 계약을 해서 7월 달까지 쭉 보면 전부 다 뭐 8월, 7, 8월까지는 마지막까지 다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미 입도 선매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백스 퍼실리티 얘기밖에 안 했어요. 딴 계약 안 하고. 그러니까 11월 달, 10월 달에 그렇게 추궁을 했을 때 9월, 10월에 이 정부에서는 코백스가 있어. 코백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코백스 퍼실리티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후순입니다. 이따 선매한 국가들 전부 다 주고 나서 마지막 후순인데 돈 없는 나라 후진국들끼리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못 구하니까 그쪽에 이제 연합해서 구하도록 하자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창피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아직 진짜 이 상황을 모르겠는 그런 제약회사들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노피, 뭐 골락소, 스미스클라인, 뭐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4대 네 가지는 어느 정도 지금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는 건데 나머지 어떤 제약사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백스를 믿고 있다? 이거는 자체 전문가나 혹은 공무원들도 사실 코백스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부가 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호도한다 할까?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니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의 발표가 투명하고 신뢰를 가져야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가짜 뉴스를 뭐 양산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사실 믿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언론과 야당 탓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00만 명분을 박능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2개월 전 확보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0만 명분 계약했다. 뭐 몇만 명분 계약했다. 계약이 완료돼야만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확보하고 싶다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해서 호도하고 있었던 건 바로 정부인 것을 그렇죠. 이제는 다 알려진 것이죠. 박능후가 뭐 11월 17일인가도 그랬잖아요.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빨리 계약하자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질책하면은 왜 국민들 이간질하냐,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언론과 이 야당한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즉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화를 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알기엔 모더나와 이면 계약이 있었을 거예요. 값을 더 비싸게 줬다든지 아니면 뭐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물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니까 돼요, 그게.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걸릴 텐데요. 그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지완미군은 모더나를 지금 백신을 들여와갖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리치어 군인들이 그 가 있는 사람은 카츄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아들이 가 있었던 그 카츄샤 우리 한국군한테는 지금 못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일단 정부에서는 아직 그 협의 중이다. 그 협의 중 이유 중에 하나가 모더나에 대한 우리 이 정부 방역 당국의 그런 어떤 검증이 안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FDA 다 승인 났고 모든 나라가 지금 그걸 못 구해서 난리인데 검증이 뭐 우리 정부가 뭘 검증하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뭐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자랑하는 날 바로 그 카츄샤에 대해서 아직 맞추지 마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도리어 저희에는 그 안에 깔린 건 뭐냐면 우리가 늦어졌다라는 게
미국보다 늦어졌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렇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차라리 이걸 좀 늦추는 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떤 실수를 범했다는 걸 노정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맞춰야 될 사람들을 못 맞추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런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동부구치소, 정부가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방치했다가 코로나 지역으로 만들고,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